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7가지 습관.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에 일기 쓰기와 메모로 미래를 바꾼다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가요? 5년 전 또는 10년 전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감사해야 하는 나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의 아픈 상처와 상실감을 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의 고통을 지금도 생생하게 너무 잘 기억한다면 그것은 고문일 거예요. 과거에 받은 상처만 생생하게 기억하고 평생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제가 제일은행 은행장실에 근무했을 당시 저의 상사는 영국인이었는데요. 성함은 덩컨 바커 부행장님이셨어요. 그분은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거기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MBA 석사 과정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아마존의 베조스 같은 CEO들은 제가 가까이서 그분들의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책으로 읽으면서 그들의 습관을 알게 되었지만 바커 부행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3년 동안 매일 같이 일하며 가까이서 지켜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과거를 쭉 회상하다가 나의 인생의 가장 큰 행운과 축복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기라기보다는 그냥 어쩌면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좋은 기회가 주어졌고 1990년 초부터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폭풍 경제 성장의 흐름 속에서 저는 외국인 CEO들의 비서가 되는 길이 열리면서 90년대 후반에는 IMF도 겪었고 큰 기업들의 성공과 몰락을 그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원했던 삶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 당시 강남에서 넓은 저택에 살았을 때도 행복했던 게 아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도 그닥 큰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았었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스승과 존경할 만한 멘토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의 리더이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리더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숙제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가 참 힘들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가까이서 존경할 수 있었던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과 함께 일했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인연이고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 안부를 전하고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당시 덩컨 바커 부행장님의 일상을 말씀드리면 그분은 항상 오전 5시에 일어나서 6시 반이면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그분의 운전사가 아닌 게 다행이죠. 업무가 시작되는 9시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혼자서 명상하고 회의를 위해서 메모하고 각 부서들의 보고들을 다시 읽으면서 또 많은 메모를 합니다. 그렇게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조용한 시간을 그분은 갖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한 8시쯤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저도 9시까지 1시간 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저의 책상에서 그날 할 일, 회의 일정들, 그리고 급한 일들, 안 급한 일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9시부터는 이제 10개 부서들이 돌아가며 전략회의와 보고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고액의 연봉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9 to 6까지 일하면서 성공하고 싶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뭐 길게는 10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행장님이 일이 많으면 비서인 저도 당연히 일이 억수로 많겠죠. 뭐 그때는 많은 날들 야근을 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일주일에 3번은 늦어도 7시에는 퇴근해서 각자 동네의 피트니스 클럽으로 가서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야근도 할 수 없고 술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는 뭐 접대도 해야 했고 부서들과 회식이 있을 때는 꼬알라 될 정도로 술도 마시며 살았어요. 그것이 그 당시의 기업 문화였어요. 그러나 1년 동안 빡시게 일하고 연말에는 부행장님이 한 달 동안 휴가를 떠납니다. 한 달. 지금 듣고 있는 한국 임원들은 깜짝 놀라불어. 국내 기업은 물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럴 날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럴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저도 2주 동안 휴가를 갔다가 돌아와서 남은 2주 동안은 제가 모든 직무 대행을 합니다. 그렇게 부행장님은 푹 쉬고 재충전하고 책을 엄청 많이 읽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CEO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뇌는 개발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고 마냥 쉬면서 절전 모드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고 귀찮은 일에 대해서는 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면 굳이 힘들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세포는 노화되고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창의력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반복되는 업무만 편하게 하다가 의미 없는 인생이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CEO들 중에서 꾸준히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손으로 메모를 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뇌를 움직이는 메모의 저자 켄지 사카토는 기억에 남는 것, 기록으로 남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기억과 망각을 거듭한다. 즉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메모를 해야 한다. 참고로 기억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겠다. 기억에는 단기 기억, 중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3 종류가 있으며 정보의 중요도나 이해도에 따라 머릿속에 남는 시간이 달라진다. 메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자신이 한때 한 메모를 다시 읽어보는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메모를 다시 읽는 시간이 자신의 일상으로 완전히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거듭 당부하지만 이 메모를 다시 읽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메모 기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거듭한다, 반복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속도의 정보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량을 다 소화합니까? 저는 못해요. 우리의 뇌는 매일같이 용량을 초과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손으로 쓰는 수첩이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종이책이 사라지는 날도 오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종이책을 읽고 손을 움직여서 메모를 해야 뇌가 더욱 활발하게 되고 뇌 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절대로 메모를 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이제부터라도 혼자서 차분하게 메모를 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많은 정보들이 뒤죽박죽 돼 있어요. 들은 것은 많은데 정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메모를 하면 그 정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 체계적으로 중요한 일들과 필요한 일들이 뇌에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 다음에 일어날 일을 메모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메모하며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속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미리 볼 수 있고 챙길 수 있게 되는 유능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기나 메모를 쓰면 내 자신을 점점 보게 돼요. 우리의 자아는 타인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잘해요. 그렇지만 막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장점을 파악해서 개발하고 그런 다음에 단점을 알고 보완하지 못하면 결국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걸으며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